네, 오늘 3부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 정치 현안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개원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을 했고요. 일단 이 불참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1987년 정치적 민주화되고 난 뒤에 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게 처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고방식이나 행태가 네. 87년 이전의 독재 정권 시절 대통령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예. 너무 안타깝고 황당했고요. 예. 그때 이제 보시면 대통령실에서 불참 이유를 공개를 했는데 공개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좀 약간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는데 하나는 야당이 편향적이다. 둘째는 야당의 피켓 시위가 예상된다.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냈어요. 예. 저는 첫 번째 야당이 편향적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집권 여당이야말로 이렇게 역대 어느 대통령과 비교해 보더라도 대통령 부부에만 집권 여당이 몰두하는 편향을 보인 적이 없는 것 같고 도대 같은 경우는 아니 도대체 윤 대통령이 야당 피켓 시위도 감당 못하는 그런 겁쟁인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요. 그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보통 이제 그 대통령이 국회에 오면 행사에 앞서서 차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 여야 대표들이 함께 하는데 실제 당일에 윤 대통령 빼고 차담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여야 대표들의 면면을 볼 때 이분들 만나기 싫어서 안 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릉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 스타일이 네. 자기가 보기 싫은 사람 안 만나고 자기가 듣기 싫은 말 안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나 조국 같은 경우도 보기 싫겠지만 한동훈도 보기 싫은 거겠죠. 네, 그래요.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회 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대표님은? 저는 계속 행정 독재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네. 1987년 이후에는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대통령이 개원식에 꼭 와서 여하튼 여야 용수회담도 하고 얘기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네. 윤 대통령은 그런 진보 보수를 떠나서 87년 이후에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자회견 등등에서 반국가 세력, 검은 세력 막 이런 표현을 마구 쓰고 또는 범죄자, 피의자 이런 말을 씀으로써 본인도 선출된 권력이지만 국회도 선출된 권력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개의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이 아니라 상대 특히 의회 권력을 적으로 보고 검은 세력으로 보고 범죄 집단으로 보면서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을 통해서 처단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오지 않고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22대 국회 첫 번째 가을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당의 국감 기조는 탄핵 국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지금 국회에서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 것인데 국회에서 아무리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민생 문제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태도, 국정 기조를 생각했을 때 이 윤석열 정권이 계속 진행되는 것,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민생에, 우리 국민 민복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정치적 의미에 또는 법적 의미의 탄핵이 가능한 각종 증거 자료를 지금 찾고 있고 또 각종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그 제보 받는다는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 제보는 많이 들어왔습니까 혹시? 실제 세관, 경찰청, 증권사 또는 문화계 인사 등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보란 것이 아시다시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계속 제보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관과 경찰청을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게 그 전에 불거졌던 마약 조사 외압 의혹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진 거에서 더 진전된 내용 제보 들은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관련된 제보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좀 더 저희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네. 나중에 국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직업적 호기심이 발동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그 수사 외압에 배우와 관련된 제보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혹시? 예, 관련된 그런 배우 관련된 여러 제보가 있는데 사실 확인이 먼저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 며칠 전에 그 검찰 가서 조사 받으셨죠? 참고인 신분으로. 네, 전주지검 갔다 왔습니다. 문재인 예. 전 대통령 그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일단 조금 그 이 조사를 받으시면서 이제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예.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검찰 같은 경우 이상직 씨의 그 중진공 이사장 채용 임명 관련해서는 네. 그 청와대 관련자 또는 중기부 관련자를 기소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은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외에 오히려 검찰은 지금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전사위, 네. 전사위의 이상직 씨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사위 채용에 관련된 네.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 이제 예. 따님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고 또 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서 막 언론에 흘리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사위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불렀는데 예. 뭐 저도 밝혔습니다마는 그 이상직 씨 중진공 이사장 관련 통상적 인사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의에서 그 서모 씨의 이름 자체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저도 그 절차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절차에서 문 대통령 사위 이름 자체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아예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그걸 대가로 뭘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무튼 시작점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잖아요. 근데 예, 중진공 이사장도 그 인사 검증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은 되는데요. 예. 언론에서도 뭐 이런저런 그 잘못된 보도가 나는데 이제 인사검증은 수도 없이 합니다. 네. 수많은 사람을 하는데 예. 인사청문회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장관이라거나 뭐 검찰총장이나 이런 경우는 아주 그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 검토도 아주 엄격하게 한다면, 네. 근데 중진권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흔한 수많은 뭐 수백 개의 자리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사검증도 추천도 훨씬 더 장관급 인사청문회급보다는 느슨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를 언론에서 정확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아무튼 뭐 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게 기억에 남는 거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통상적 당시에 이제 공개 기록을 통해서 확인되는 검증은 당연히 했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분이 전직 정치인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근데 정치인들 중에서 그 많은 분들이 또 국회의원 공천을 받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이사장 자리, 뭐 감사 자리, 이사 자리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 정부도 그랬고요.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그 정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검증이 완화됩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장관급도 사실 마찬가지죠. 네. 정치인이 장관으로 지명될 때도 검증 기준이 좀 완화되고 왜냐하면 국회에서 쉽게 통과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사장 자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게 통상적 그 역대 진보 보수를 떠나서 통상적인 그런 기준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종합해서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인사 검증 과정이나 인사 추천 과정에서 예.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나 이런 게 전달된 바는 전혀 없었던 겁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근데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했기 때문에 조사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럴 것 같은데요. 뭐 그걸 물론 방문 조사를 할지 소환 조사를 할지 서면 조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 절차는 나중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왜 이 시점에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공개해버리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뭐라고 보세요?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예. 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맞불을 놓은 거죠. 그래서 3년째 수사를 하다가 지금 시점에 딱 터뜨린 이유가 뭘까? 3년간 수사를 했거든요. 네. 저는 특히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추석 명절 밥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석 전에 지금 김건희 디올백,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막 사람들이 화를 낼 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딸이 더 문제다. 뭐 김정숙 여사가 문제다는 말을 딱 터트림으로써 추석 밥상에서 맞불 놓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여권에서는 여당일 때는 적폐청산이고 야당일 때는 정치보복이냐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참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재 국민의힘 또는 박정희 정권, 박근혜 정권 대상 수사를 누가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또는 검찰총장 시절에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정치 보복이라고 했잖아요.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했던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이게 다른가 하면 아까 시기도 그렇습니다만 내용도 그러한데 과거 전직 대통령을 수사를 할 때는 아주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거,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분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는 그랬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언론에 찔끔찔끔 흘립니다만은 그게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빌려줬니 안 빌려줬니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난 뒤의 얘기입니다. 그게 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언론에 흘리는 작업이 저는 뭐 이미 그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거의 제2의 논두렁시계 수준이다. 논두렁시계가 허위인 게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 시점엔 모두가 사람들이 분노해서 노 대통령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작업을 새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직 법무장관께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 그분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심대평 충남지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의 오랜 멘토에 해당되는 분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네트워킹이 가능한 분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형사 1부장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중앙지검장 시절에 형사 1부장이면 야야 하는 사이예요. 반말해서 호출하고 반말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김주현 민정수석이 있는데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 할 때 또 바로 그 밑에서 검찰과장 했어요. 그 시기에 또 야야 반말로 지시하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사람에 관련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과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확고히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선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 연결고리가 세 개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로. 그럼요. 아주 가까운 관계죠. 윤석열, 김주현 민정수석과는 사적으로 상사 부하 관계였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의 아버지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과 거의 동지 관계니까요. 정진석 실장하고. 그렇습니다. 검찰 관련된 또 하나가 뭐냐면 민주당이 내년 예산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고요.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이미 그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줄었습니다. 법상. 그럼 검찰의 수사권이 줄었으면 그에 해당되는 만큼 특활비가 줄어야 됩니다.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권한 자체가 줄었고 관할이 줄었기 때문에 수사비는 줄어야죠. 두 번째는 검찰 수사 관련 특활비 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검찰에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대부분 다 밥값, 술값, 고깃값입니다. 이게 수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검찰이 근데 뭐 김혜경 여사 샌드위치 10만 원권으로는 특활비랑 법인카드 오용했다고 기소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들의 특활비는 언론에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술값이고 밥값이고 이런데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특활비를 국회에서 더 주겠습니까? 삭감해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이번에 국방위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김용현 국방장관 청문회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또다시 계엄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네. 계엄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얘기 나오는 이유는 아마 지금 이제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 네. 박종선 그 777 사령관, 예. 777 사령관이 이제 그 대북 첩보 다루거든요. 예. 이런 우리나라 군 내에서 정보 라인을 모두 충암고 라인으로 넣었다는 것. 그리고 또 경찰을 장악하고 있는 게 경찰 인사를 장악하는 게 행안부 장관인데 이상민 장관이 또 충암고 후배단 말입니다. 네. 이런 인사를 통해서 정권의 위기 시에 경찰과 군대를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포석 아니냐라는 의심으로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감히 계엄령 선포 못할 거라 봅니다. 예.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잘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한편으로는 검찰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고 네. 자기 충암고 후배를 통해서 경찰 인사를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충암고 선배를 통해서 군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매우 특이한 인사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그럼 경고성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물론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일주일 전에 저희가 우원식 국회의장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예.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섭단체 구속 요건 완화 문제를 그러니까 질문을 했어요. 예. 우원식 의장이 답변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네. 다른 정당 설득이 문제인데 이 설득은 조국 대표가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 네. 아쉬운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현재 거대 양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네. 거대 양당에 호소하고 읍수하는 것 말고 국민들에게 교섭단체 완화가 왜 중요한지 왜 유신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교섭단체 완화를 통해서 다당제가 되어야 실제 국회 운영이 원활히 돌아갈 수밖에 가게 된다는 것을 국민들께 호소를 먼저 하고요. 양당에게 제가 가서 뭐 구걸을 하겠습니까? 구걸 한다고 해주겠습니까? 민주당 요즘 부정적이던가요? 민주당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는 다 맞다고 해요. 네. 개인적으로는 다 그게 맞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오랫동안 정치개혁을 외쳐오셨고 정치개혁 내용의 핵심이 원내교섭단체 완화거든요. 근데 당적으로는 그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구당 부활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치개혁의 핵심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합의하면서 원내교섭단체 완화는 안 해주시겠다는 게 저로서는 참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전 두 정당에도 호소를 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먼저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였습니다.